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진수입니다. 자, 여러분 파이썬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요새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이 회사들이 여러분 잡사이트 있죠? 뭐 잡코 땡땡, 사람 땡 뭐 이런 데 가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런 분야로 검색을 딱 해보시면 거의 10개 중에 한 8개 정도 비율의 회사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할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겠다. 라고 굉장히 붐이 많이 일고 있죠. 자, 직장을 들어가신 분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또 찾아보시고 배우려고 많이 하세요. 자, 직장 생활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지만 데이터 분석은 뭐 사실 엑셀로 한다 쳐도 실제로 하는 수많은 작업들, 특히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모으거나 뭐 영업 자료 만들거나 뭐 전략 회의 같은 거 하거나 뭐 이렇게 트렌드 파악하고 이런 거 할 때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 쭉 긁어 모아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보고서 쓰셔야 되잖아요. 그때 외부 데이터 어떻게 모을 거냐는 거예요. 그죠? 파이썬 프로그램을 배워서 웹 크롤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아주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뭐 취업을 하셨던 취업을 준비 중이시든 간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머신러닝 관련해서도 파이썬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요새 썬이 들어가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썬은 여태까지 뭐 카프리선, 레드선 이거였는데 이제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이렇게 점점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예,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께서 같이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 필수 문법들 좀 배우시고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해서 시각화하는 거. 그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양한 사이트들을 실제 예로 해서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팍 끌어와 가지고 저장하는 웹 크롤러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제 모은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각화하는 그런 내용들. 자, 그런 내용들을 오늘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제가 쭉 이어서 연습도 해보고 실습도 해보고 이러면서 배우실 거예요. 자, 저희 모든 과정, 이번 과목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21차시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파이썬 프로그램 기본 완전 잘하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웹 크롤러,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오는 이런 웹 크롤러라는 프로그램도 뭐 어지간한 사이트는 다 직접 만들게 되실 거예요. 충분히 투자할 만하죠. 그죠? 우리의 인생을 저와 함께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도 저도 어떻게 더 윤택하게 만들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꼭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희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꼭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은 얘기들도 많은 내용들도 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또 저 따라오셔서 연습도 열심히 하시고 실습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실력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파이썬 프로그램을 쓰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컴퓨터에 파이썬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 뭔지 알아야 설치할 거 아니에요. 무슨 특징들이 있죠. 좋은 점이 왜 파이썬을 배우고 이게 파이썬 배워서 어디에 쓰는가? 그죠? 예, 파이썬 프로그램의 특징과 그다음에 파이썬 프로그램을 어떻게 검색을 해서 어떤 걸 다운로드 받아서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가 요런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설치가 다 끝나면 이제 파이썬 실행해 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죠? 이거 할 때 파이썬에게 명령어를 어떻게 주고 또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는가 요런 내용들을 또 말씀드리고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프로그램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램 특징과 설치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보시고요. 우리 저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 하죠. 예, 그것처럼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라고 해서 이게 수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이 지하 기초 공사하는 거죠.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 잘못해 버리면 뒤에 하다가 나중에 문제 많이 생기고 힘들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 잘 들어 놓으시고 특히 설치하는 거 잘 들어 놓으시고 어려운 건 없는데 하다 보면 이게 또 놓치고 막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시겠죠? 자, 파이썬 프로그램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자랑만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이 파이썬 프로그램은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이 1991년도에 네덜란드의 수학자가 만든 거예요. 아니,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수학하는 사람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좀 특이하죠, 그죠?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좋아했나 봐요. 그 이제 수학자라 하더라도 뭐 수학 계산하고 뭐 이런저런 작업들 하시더라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했겠죠. 상당히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자, 귀도 반 로썸이라는 분에 의해 개발이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은 파이썬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름이 특이하죠. 파이썬. 뭐 우리가 아는 건 카프리선, 레드선, 뭐 이거 상표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이런 선이 있는데 파이썬 이게 이름이 왜 어떻게 지어졌냐면 이게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소한 건데 파이썬 프로그램 이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분이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개그 프로가 있었대요. 코미디 프로가. TV에서 딱 이제 그걸 TV를 딱 봤는데 코미디 프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미디 프로그램 이름이 파이썬 어쩌고 저쩌고 얼레리 꼴레리 막 이런 거였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름을 파이썬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파이썬이 된 거예요. 무슨 심오한 철학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게 은근 많아요. 외국에 보면. 혹시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베이스 중에 마리아DB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뭉쳐서 만든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예요. 상당히 많이 쓰고 또 좋은데 이 마리아DB가 왜 이름이 마리아가 됐는지 이게 왜 왜 됐냐면요. 마리아DB를 개발한 사람 이게 메인 그 멤버의 딸 이름이 마리아였대요. 그래서 마리아 DB라고 했다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파이썬의 이름의 어원을 궁금하실까 봐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시다시피 무료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다운로드 받아서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회사에서도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게 무료니까 무료? 뭐 기능 뭐 별로 없겠네요. 공짜인데 뭐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능이 되게 좋아요. 이게 보시면 다양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관련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데 여러분 엄청 그 비싼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중에 뭐 SP 땡땡 뭐 SA 땡 뭐 MAT 땡땡땡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좋은데 되게 쓰기 편하고 좋아요. 저도 쓰고 하는데 문제는 비싸다는 거죠. 좀 비싸요. 약간 비싸요. 저 SP 땡땡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쓰는 비용이 한 사람 유저 사용료가 뭐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하죠. 평균. 물론 이제 싼 게 그렇고 더 비싼 것도 있어요. 네트워크보다는 더 비싸고 물론 이제 영업하시는 분하고 뭐 회사 측하고 이렇게 내고 해서 가격은 조정되긴 하겠지만 파이썬은 공짜라니까요. 공짜인데 걔네들 되는 거 거의 다 되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안 되는 것도 돼요. 뭐 텍스트 마이닝이라든지 저 이미지 분석하는 거 있죠. 사진 분석해서 뭐 어떤 패턴 뽑고 동영상 이런 거 분석하는 거 되게 잘 되죠. 자, 머신러닝 관련된 기능들이 파이썬에 되게 많죠. 우리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은 뭐 자바로도 되고요. R로도 되고 파이썬도 되고 다 되는데 자, 이 파이썬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공부하다 보면 프레임워크를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이런 거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게 편하고 되게 기능들이 많아서 좋은데 문제는 이제 걔네들이 기본 언어가 파이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공부하실 때 파이썬 되게 많이 배우시죠. 그래서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정말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그러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배우고 파이썬 배우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나요? 뭐 인공위성도 쏠 수 있고요. 뭐 제가 인공위성은 안 쏴봐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파이썬을 배우시면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자, 파이썬 프로그램은 일단 웹 크롤러를 만들기에 아주 좋아요. 웹 크롤러라는 거는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컴퓨터에 저장하고 뭐 TV에 저장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물론 자바로 만들 수 있고요. R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으로 만들면 파이썬으로 만들면 빠르고 또 이제 다양한 사이트들 땡겨오는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라이브러리도 많고 해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는 용도. 정형, 비정형 데이터 분석하는 거. 근데 사실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보통 이제 회사 내는 엑셀 같은 거 다 쓰시잖아요.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엑셀이나 또 뭐 저도 많이 쓰는데 파워 BI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많이 쓰시죠. 문제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할 때가 문제입니다. 텍스트 마이닝 하거나 이미지에서 뭐 데이터 뽑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파이썬이나 R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RPA 쪽도 파이썬을 많이 써요. 이 RPA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래서 원래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여러분들께서 회사를 다니시고 계시면 아침에 출근하죠. 뭐 9시까지 출근 시간이다. 그럼 조금 일찍 가겠죠. 그래서 9시 되면 이제 업무 개시를 하죠. 그러면 하는 일이 대부분 이제 거의 패턴이 있어요.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어제 판매 실적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어제 뭐 거래처 경쟁사의 판매 현황들을 이렇게 뭐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제 뭐 이제 부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부서들은 하는 일이 아침에 9시에 딱 출근을 해서 그때부터 하는 일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하는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 단순 반복적으로 되는 업무들을 사람이 안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야, 내가 하던 거 네가 해 하고 프로그램에게 딱 시키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쭉 해주죠. 그게 RPA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외국의 UI 땡땡 뭐 오토메이션 땡땡땡땡 뭐 이런 유명한 회사도 많고요. 한국에 이제 뭐 유명한 회사들도 좀 많습니다. 뭐 삼성 같은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걸 만들고요. 근데 이제 그걸 할 때 자바로도 많이 만들고 파이썬으로도 많이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이 파이썬 프로그램 배워서 내가 하는 이 업무를 내가 직접 자동화하게 개발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것 같고, 자, 인공지능. 우리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머신러닝을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실 때 보통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쓰죠. 텐서플로우가 1등, 파이토치가 2등. 원래 이제 케라스가 있었는데 이 텐서플로우 2.0이 되면서 이 구글에서 케라스 개발한 사람을 스카우트를 했죠. 텐서플로우 팀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케라스가 텐서플로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뭐 1등은 텐서플로우, 2등은 파이토치. 뭐 이렇게 예전에 카페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가 기본 언어가 파이썬 기반이기 때문에 파이썬 공부를 많이 하시죠. 인공지능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레퍼런스도 엄청 많잖아요. 인공지능 공부하다가 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치면은 대부분 다 파이썬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쪽도 되게 많이 쓰고요. 이제 디장고 이용해서 웹 서비스도 하는데 요거는 약간 좀 범위가 좀 한정적이에요. 뭐 일반적으로 확 광범위하게 웹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고 조금 한정적이라서 그렇고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요 네 가지 업무에는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요 네 가지 말고 다른 쪽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 프로그램 하나만 배우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C도 좋고 자바도 좋고 파이썬도 좋고 다 좋아요. 각각의 장점,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점, 단점을 잘 생각하고 쓰면 되는데 파이썬 언어는 이제 이런 업무에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업무에도 파이썬을 많이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파이썬을 쭉 배우시면서 아, 파이썬의 이런 특징들은 이런 업무에 쓰면 좋겠네 라고 있으면 거기에 적극 접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뭐 이렇게 해서 파이썬 자랑을 열심히 했는데 어, 제가 사실 뭐 R하고 파이썬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이제 엄청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제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이게 자랑만 하다 끝나면 허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랑은 그만하고 실습을 통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실습으로 파이썬 설치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파이썬 프로그램 자랑은 엄청 많이 했으니까 이제 직접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웹브라우저 띄우시고요. 자, 여기다가 주소를
www.python.org. 자, python.org 스펠링 조심하셔야 돼요. python.org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파이썬 프로그램이 최근 버전이 여기 다운로드 가서 보시면 윈도우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 이게 제가 누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윈도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최근 버전이 되게 높아요. 근데 저게 이게 파이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3.10.0이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너무 최신 버전은 버그가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이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 이런 건 최신 건 좋은데 오픈 소스 프로그램 있죠. 파이썬이나 R 같은 프로그램은 버그가 많아. 검증 안 된 거 있죠. 특히 폴더 이름이 한글이라든지 뭐 컴퓨터 이름이 한글이라든지 이렇게 한글 환경에서는 검증 안 된 기능들이 은근 많기 때문에 쓰다가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안정된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이썬 3.8.5 버전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3.8.5로 해보겠습니다. 자, 3.8.5 검색하시고 Go 하시면 이제 검색이 되고요. 자, 아래쪽에 조금만 내리시면 요 3.8.5 릴리즈 3.8.5가 이렇게 보이세요. 그죠? 자, 요걸 쿵 누르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3.8.5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뭐 눈물 없이 못 보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굳이 읽어보지 마시고 이전 버전하고 차이점이 뭐다 뭐 이런 거 얘기 있고요. 자, 밑으로 쭉 내리시면 파일즈라는 게 있어요. 파일즈 있죠? 파일즈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사항은 이제 뭐 저희는 윈도우를 가장 많이 쓰실 거라는 생각에서 윈도우 기반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윈도우가 이렇게 쭉 있으면 윈도우가 되게 많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32비트 윈도우와 64비트 윈도우를 구분해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윈도우 종류 두 개죠. 32비트와 64비트. 그죠? 자, 혹시 여러분들이 저 사실 윈도우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걸 찾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윈도우 탐색기를 이렇게 하나 여시고요. 윈도우 탐색기를 이렇게 하나 여시고 왼쪽에 내 PC 또는 내 컴퓨터 뭐 이런 거 보이실 거예요. 컴퓨터 또는 내 PC, 내 컴퓨터. 자, OS 버전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오지만 자, 요게 마우스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한번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속성. 그죠? 속성 요거를 딱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OS 종류별로 요 창 모양이 조금 달라져요. 근데 저는 이제 윈도우 10인데 뭐 11은 조금 다르실 것 같고 다른 건 또 다를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중간에 시스템 종류라고 하는 요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32비트냐 64비트냐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64비트로 적혀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비트를 보고 요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저거 잘못 맞추시면 나중에 쓰다가 오류 진짜 많아요. 아시겠죠? 저는 64비트이기 때문에 x86-64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executable installer 요걸 받을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64면 저하고 똑같은 거 받으시고 32비트면 그냥 x86 executable installer 요거 받으시면 돼요. 자, 저는 64비트라서 x86 64 요거 누르어서 받겠습니다. 받으면 이제 다운로드를 하죠. 인터넷 진짜 빠르네요. 자, 인터넷 속도에 따라 용량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인터넷 속도에 따라 금방 받으실 거예요. 자, 폴더 열기 해가지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면 이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이렇게 쭉 있죠. 자, 여기 쭉 있는데, 자, 이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가지고 실행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윈도우가 바이러스 때문에 일반 사용자로 프로그램 설치하는 걸 많이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서 실행하고요. 자, 이런 거 나오면 이해하시고 자, 설치 화면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가 엄청 중요한 화면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잘못하시면 지우고 다시 깔아야 돼요. 자, 첫 번째 Add Python 3.82 Pass 저거 반드시 체크하세요. 여기 체크 풀려 있거든요. 요거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Customize Installation 요거 누르세요. 우리 저희 설치용으로 바꿀 거예요. 아시겠죠? Customize Installation 요거 딱 누르시고요. 자, 그다음에 옵셔널 피처 그대로 냅두시고 넥스트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어드밴스드 옵션에서는 설치 경로가 기본 경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숨긴 폴더로 돼 있어서 이대로 설치되면 여러분 보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install for all users 요거 체크하시고
요거 체크하면 경로 이렇게 바뀌죠. 그죠? 바뀌는 거 확인하시고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한 개만. 나머지는 그대로 냅두시면 돼요. 원래 있던 대로.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냅두시고 요것만 체크하시고 인스톨 하면 바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설치는 뭐 어렵지 않고요. 예,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금방 대부분 설치가 되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설치 다 되셨죠? 예, 설치가 다 되면 마지막에 셋업 석세스풀 뜨면서 밑에 뭐 디폴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건드리지 마세요. 요거 그냥 가만히 냅두시고 클로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근데 누르지 마시고 그냥 클로즈 하시면 설치가 다 되신 겁니다. 근데 설치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자, 여기 시작 버튼 이렇게 딱 눌러 보시면 메뉴가 여러 개 나오는데 여기 최근 추가된 앱에도 있고, 자, 밑으로 쭉 내리시면 P 부분에 가시면요. 엘레멘 P 부분에 가시면 여기 파이썬 3.8 새로 설치된 보이시죠? 자, 여기 딱 누르시면 요 밑에 이렇게 쭉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이제 잘 설치된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시고요. 다르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버튼 옆에 보면 요 돋보기 기호 있죠? 혹시 이제 윈도우가 이전 버전이신 분들은 윈도우 키 누르고 R 키 누르시면 돼요. 자, 요 돋보기 버튼을 딱 누르시고 요 밑에다가 CMD 이렇게 치시면 명령 프롬프트 나오죠? 자, 요거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세요. 그냥 누르지 마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이걸 딱 누르셔서 이렇게 예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검은 창이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나올 거예요. 여기서 PIP라는 걸 딱 쳐보시는 거예요. 자, PIP입니다. PIP 치면 무슨 메시지가 이렇게 잔뜩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되시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안 나오고 뭐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시면 파이썬 프로그램이 잘못 설치가 되신 거예요. 아마도 경로 체크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우고 다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를 할 때 요 기능을 쓸 거기 때문에 PIP 명령어가 안 되면 아무 작업을 할 수가 없고요. 또 PIP가 안 된다는 거는 설치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PIP 꼭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설치는 어렵지 않으니까 설치를 잘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이썬 프로그램 설치 잘 하셨죠? 예, 어려운 건 별로 없는데 중간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잘못하시면 지우고 다시 갈아야 됩니다. 자,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를 잘 했으니까 우리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에게 뭔가 시켜야 되겠죠? 야, 파이썬 이거 좀 해줘, 저거 좀 해줘, 그죠?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파이썬 프로그램이 아직은 음성 인식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셔야 돼요.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램을 치셔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다가 치느냐 이거죠. 메모장을 열어놓고 안 되죠, 그죠? 자, 뭐 아래 한글 안 되죠. 뭐 당연히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치면 되는 게 아니고 파이썬 프로그램에게 명령어를 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 가지고 명령을 쳐야 파이썬이 동작을 하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지금 살펴볼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예요. 나 삼성 노트북인데 그 노트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사람이 여기 있고, 자, 이쪽에 파이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다가 여기다 명령어를 이렇게 이제 치거든요. 그러면 파이썬에게 이렇게 명령어가 전달이 되는데, 요 명령어를 치는 요 창을 우리가 콘솔이라고 불러요. 콘솔 창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근데 저 콘솔 프로그램이 파이썬을 처음에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게 IDL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애입니다. 요 아이들이 우리 설치하고 나면 좀 이따 이제 여기 눌러 보시면 저기 있는 게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거긴 한데 문제는 기능이 좀 부족해요. 쓰기가 여러분들이 쓰시기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 잘 안 쓰고 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이제 확장자가 예를 들어서 파일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확장자가 IPYNB 이렇게 확장자가 붙어요. 확장자가 좀 특이하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확장자가 IPYNB다.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으로 만든 거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주피터 노트북으로 열어야 열 수 있어요. 자, 아래 한글로 만든 문서, 아래 한글로 열어야 되죠. MS 워드로 만든 문서, MS 워드로 열어야 되죠. 서로 다른 걸로 열면은 안에 내용 깨질 수 있잖아요. 주피터 노트북으로 만든 저 코드 주피터 노트북으로 여셔야 되고요. 확장자는 .ipynb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전문적으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파이참 같은 애들을 좀 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뭐 줄여서 VS 코드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는 파이썬뿐만 아니고 자바 할 때 되게 많이 쓰죠. 이클립스하고 이렇게 연동해서 되게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HTML 뭐 이런 거 할 때도 VS 코드 많이 씁니다. 파이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으로 개발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데 VS 코드나 파이참은 메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기가 좀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저희는 가장 노멀하게 많이 쓰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에 대해서 뭐 개념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직접 실습으로 설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저하고 같이 주피터 노트북 설치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파이썬 설치할 때 요 cmd 창 열어가지고 pip 명령을 쳤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은 기존에 다른 거 설치하는 거랑 약간 달라요. 우리 보통 프로그램 설치하면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가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 cmd 창을 관리자 권한으로 꼭 여셔야 돼요. 그리고 pip install jupyter. 자, pip install jupyter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pip 한 칸 띄우고 install 한 칸 띄우고 jupyter.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쳐보세요. 엔터 치시면 뭔가 쭉 설치하실 거예요. pip 한 칸 띄우고 install 한 칸 띄우고 jupyter. 자,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쫙 하면 이제 주피터 프로그램을 쭉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쭉 설치를 할 거예요. 예, 저는 이미 돼 있어서 여기 얼레디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뭐 다운로드 받는 그 하얀색 바가 쭉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제일 밑에 워닝 뭐 이렇게 뜨는 거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PIP 프로그램이 지금 20.1.11 버전인데 21.3.1이 나왔으니까 이거 업그레이드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하면 안 됩니다. 요 PIP 프로그램 자체가 좀 버그가 있어가지고 최신 버전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노란색 메시지 나오면 아, 내가 잘했구나라고 생각하고 흐뭇하게 앉아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주피터 노트북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도 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내용으로 한번 볼게요. 자, 주피터 노트북 설치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는 어렵지 않은데 쓰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요리사가요, 요리를 할 때 아무리 좋은 레시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냄비 못 쓰고 불 못 쓰고 도마 못 쓰고 칼 못 쓰면 허당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도 도구를 못 쓰면 허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코드를 만들고 실행하고 뭐 이런저런 디버깅도 하고 작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 프로그램 쓰는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실행하고 어떤 기능들을 쓰는가를 실습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저하고 같이 실습으로 이 기능들을 한번 익혀보시죠. 자, 주피터 노트북 잘 설치하셨죠?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해 가지고 쓰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좀 특이했는데 실행하는 방법도 조금 독특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할 때는 뭐 아이콘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잖아요. 근데 주피터는 그렇게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예, 기본 물론 이제 다른 툴에 뭐 아나콘다나 이런 데는 주피터 아이콘 누르면 이제 실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설치해서 쓰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명령어를 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미리 이 작업 하나 할게요. 우리가 이제 파이썬으로 프로그램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코드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관리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폴더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폴더 안에서 자동으로 저장되게끔 만들게요. 폴더는 어디서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이 방법을 그냥 저희 교재에서는 이렇게 할게요. 로컬 디스크 C 밑에 로컬 디스크 C 밑에 자, 파이 언더바 템프라는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에 가서 폴더 새로 만들기에 가서 폴더 하고요. 폴더 이름은 파이 py 언더바 temp 요렇게 하도록 할게요. 요렇게 통일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폴더 만드셔도 돼요. 자, 파이 언더바 템프 폴더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새로 만들었으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겠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키보드에서 쉬프트 키 있죠. SHIFT 쉬프트 키를 이렇게 딱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는 거예요. 키보드에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있는, 한번 눌렀다 떼면 안 되고 누르고 있으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단축 메뉴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여기에 파워쉘 창 열기 한 중간쯤에 보면 있어요. 또는 여기에 명령창 열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요. 저 이거 안 보이는데요. 쉬프트 안 눌러서 그래요. 쉬프트 누르고 여기에 파워쉘 창 열기 요걸 선택합니다. 여기 딱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약간 이게 파란색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파워쉘이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JUPYTER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명령을 치시면 돼요. 주피터 노트북 그리고 엔터. 엔터를 치시면 이제 뭔가 메시지가 쭉 나오면서 인터넷 창이 하나 자동으로 이렇게 쫙 열릴 거예요. 그죠? 자, 요게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된 화면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 파란색 창만 이렇게 있고 저는 저거 안 열리는데요. 이게 이제 컴퓨터가 뭐 윈도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자동으로 안 열리는 건데, 그럴 때는 만약에 자동으로 안 열린다 이러면요. 자, 여기 요 주소 있죠. 자, 요거를 그대로 요 드래그 해 가지고 복사하고요. 그다음에 크롬 창을 여셔 가지고 크롬 창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주소 있는 창에 붙여넣기 하면 주피터 창이 이렇게 열립니다. 원래는 여기 자동으로 열려야 되는데 주피터도 힘든가 봐요. 요새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열려서 이렇게 수동으로 여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주피터를 열어서 코드를 칠 거예요. 근데 작업을 다 끝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파란 창 닫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닫으면 큰일 납니다. 차로 치면 시동 꺼버리는 거예요. 절대 닫으시면 안 되고요. 작업 다 끝나고 나서 요거 닫으셔야 돼요. 이거 내려놓는 건 상관없는데 X 눌러서 닫으시면 고장 납니다. 어떤 일이 생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 X 눌러서 X를 딱 눌렀어요. 닫았죠. 그러면 이 주피터 창 요게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얘가. 아시겠죠? 닫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저는 주피터를 다시 열게요. 자, 주피터를 다시 여기서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에서 여기에 파워쉘 창 열기 선택하고 JUPYTER 노트북 해서 딱 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했고요. 몇 가지 이제 메뉴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업로드하고 뉴라는 거 보이죠? 업로드는 다른 폴더나 다른 경로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게 하는 기능이에요. 불러오기. 우리는 새로 코드를 만들 거기 때문에 new라는 기능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 new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3 그죠? 요걸 딱 누르시면 이제 새로운 탭이 하나 열리면서 주피터 코드를 칠 수 있는 요런 창이 이렇게 딱 열려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열리면 여기다가 이제 명령어를 치는 거예요. 요 명령어를 치는 창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예를 들어서 프린트 하고 여러분들 이제 3 더하기 2 이렇게 쳤다고 칠게요. 자, 프린트 3 더하기 2 이렇게 쳤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어를 치고 쳤으면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엔터를 치면 보통 다른 건 엔터 치면 실행되잖아요. 얘는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줄이 바뀝니다. 허무해. 자, 무슨 얘기냐. 실행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실행이 안 되고 줄만 바뀌죠. 실행하는 명령어는 뭐냐면, 자, 저 위에 run이라는 거 보이시죠? 왠지 이게 실행하는 것 같아. 그죠? 누르면 실행됩니다. 실행되죠. 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run 눌러도 되고요. 키보드에서 단축키로 Shift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원래 Shift 누르고 엔터 쳐도 되고 컨트롤 누르고 엔터 쳐도 되는데 Shift 누르고 엔터 치면 요 밑에 새로운 셀이 새로 열리기 때문에 요걸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치고 Shift 눌러서 이렇게 엔터를 치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하면 되고요. 저장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언타이틀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걸 딱 누르시면 이름을 바꾸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EX 언더바 1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딱 바꾸시고 rename 이렇게 딱 누르시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코드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파일 누르고
세이브 앤 체크 포인트 이렇게 하면 요 코드가 저장이 돼요. 파일 누르고 세이브 앤 체크 포인트. 자, 이게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우리 아까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했던 요게 로컬 디스크 C 밑에 파이 언더바 템프 있죠? 거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주피터 노트북에 기능이 엄청 많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주피터를 어떻게 설치하고 실행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새로운 탭을 열어서 명령어를 치고 실행하고 저장하는 내용까지만 보셨어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길게 주피터를 많이 보셔야 되니까 그때 또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파이썬 프로그램 특징과 파이썬 프로그램 3.8.5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했죠. 설치할 때 옵션 중요한 게 몇 개 있었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콘솔 프로그램으로 주피터 노트북을 쓸 건데 어떻게 설치하느냐? 설치한 거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죠? 예, 이런 내용들을 쭉 보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후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차시의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배우실 거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시고 꼭 파이썬 프로그램 설치와 주피터 노트북은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더 재미있는 내용 준비해서 다음 차시에 여러분들 막 달려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뵐게요.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